안녕하세요. 자수정입니다. 오늘은 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재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과 또 우리 수강생분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입점 초기이신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고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이미 판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 재고 때문에 굉장한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큐탄재팬에 있어서 또 리셀러의 입장에서 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면은 그나마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상품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상품에 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올까요? 이 상품이 주문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배송비가 유료일 경우에는 이 배송비 때문에라도 미리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첫 주문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문이 안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파워셀러가 아니고 신규로 입점한 일반 셀러인 경우에는 주문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알룰로스라고 하는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상품 등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았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문이 들어온 거 보니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본사 홈페이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후에도 주문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대량 구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유입조차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상품을 우리가 재고를 쌓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을 해서 모두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우리가 계속 판매가 안 될 거라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할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할인으로 가면서도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첫 주문이 왔을 때 계속 주문이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강생 사례인데요. 이분이 판매했던 상품이 색조 화장품이었습니다. 색조 화장품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주문이 들어오고 이 상품 하나의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한 가지 색상만 구매하신 게 아니고 그 외에 그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옵션의 색상들까지 모두 구매를 다 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색상은 구매가 모두 다 이후에도 잘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문제인 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하나의 색상만 판매가 되었는데 이 브랜드사에서 지재권을 가지고 제재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색상 하나만 판매를 하고 판매 정지가 됐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미 구매를 했던 다른 옵션의 상품들은 판매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의 상품이 주문 들어온다고 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상품 판매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재가 들어와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처가 많지 않을 경우 재고 수량 조절.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등록한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있죠. 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판매처가 많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판매처가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구매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명의로 구매도 가능하겠지만요. 이게 주문이 몰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너무 많게 하지 마시고 좀 소량으로 해 두시면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실 때에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매 거래 시 대량 구매에 주의하자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도매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상품이 효자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고 주문이 하루에도 몇 건 이상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는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도매처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에는요, 많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 도매 거래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내에 소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일주일 단위 정도로 구매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상품이 우리가 더 이상 판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상품을 우리가 더 이상 마진을 못 남기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단품인 경우에 단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 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품을 더 이상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 상품을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놨을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부가세 환급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우리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은 굉장히 많은 상품을 재고로 쌓아두는 것, 이게 남들이 봤을 때에는 와, 판매를 엄청나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문할 수 있는 양들을 쌓아놓고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 거래 하실 때 상품 수량을 좀 많이 주문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의 예시를 좀 드려보자면요. 주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꾸준하게 들어와서 이 정도면 내가 도매 거래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이제 시작한 이후로 한 2주가 지나면서부터 이 상품이 판매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매업체에서는 이 상품을 받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또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괜히 내가 주문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소량으로 주문을 하시고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시고 또 한 번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걸쳐서 물량을 확보해 두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를 무조건 쌓아두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있겠죠. 재고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메가와리 같은 특별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는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죠. 주문이 많이 있었던 상품 위주로 재고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평소 주문이 없던 상품은
주문이 없겠죠. 주문이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효자 상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주문량이 10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문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본인 상품이 최저가가 되면서 갑자기 주문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가와리 기간에는 재고 수량을 일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재고를 조절을 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자 상품인 경우에는 메가와리 기간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자 상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 내로 소진할 수 있는 양만큼만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품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잘 참고해서 재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네이버 카페 자수정의 큐텐재팬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마이너스가 나서 처리를 하느냐 또 아니냐로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